이슈 토크입니다. 일광읍 옛 한국유리부지 공공기업 협상안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개발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이 협상안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을 모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한때 BTS의 콘서트 장소로 알려졌었죠. 예, 먼저 맞습니다. 한국유리부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유리부지는 기장군 일광면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부지 면적은 한 14만 평방미터, 약 4만 3천 평 정도가 됩니다. 네. 상당히 넓은 부지죠. 일반 공업 지역으로는 92.9%가 있고요. 제2종 주거 지역으로는 일반 주거 지역으로 0.2%, 보건 녹지 자연 녹지 지역으로는 6.9%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한국유리부지 공장이 가동이 중단되고요. 2017년도에 민간사업체인 동일스위트가 그 부지를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개발 계획을 이제 두 차례 부산시에 제출을 하였고요. 마지막으로 2020년도 7월 달에 이제 3차로 이제 제출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과 그 후에 이제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좀 거치면서 여러 가지 어떤 보완 요청을 거치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올해 1월에 건축공동위원회에서 자문을 거치고 올해 2월 23일 날 협상지 공공기업 협상지 대상지로 선정이 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올 3월부터 부산시하고 민간사업자가 총 5차례 협상 조정회의를 개최를 좀 했었고요. 최종적으로는 지난 11월 16일 날 시의회에서 공공기여금 1,800억 원이 확정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안이 좀 최종 확정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13년 이후에는 비어있는 땅이었다는 네, 맞습니다. 거네요. 예. 옛 한국유리부지는 공공기업 협상제를 통해서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제도입니까? 네, 좀 말씀을 드리면 나름대로의 저희들이 볼 때 이 처음에 취지 좀 괜찮다라고 좀 저희들 봤거든요. 네. 말씀을 드려보면 공공기업 협상제는 유유토지입니다. 유유토지 5,100만 미터 이상이나 대규모 시설이 이전 뒤 남은 부지를 이제 대상으로 용도 변경 전에 민간하고 민간사업자하고 시가 협상을 통해서 합리적인 개발 방향과 공공성을 논의하는 제도입니다. 지역 내 이제 유토지 부지 또는 대규모 시설 이전 부지를 개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으로는 용도 지역 간 변경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이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토지의 활용도가 제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렇게 활용도가 낮고 저평가된 유토지를 이제 개발하려고 할 경우에는 민간에서 사업 제한이 있는 경우 제한된 사업이 이제 그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가 공공시설의 확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네. 이제 시하고 민간 사업자하고 외부 전문가가 모여서 협상을 하게 되고 이 협상에서 토지의 용도 변경과 함께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 개발 계획에 대한 수용 여부, 그리고 공공기업 등을 일괄 협상하여 사업을 결정하는 이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일단은 놀고 있는 부지들을 좀 개발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라든가 검토, 그리고 이제 많은 내용들이 좀 공개가 되면서 일정 정도의 좀 이런 특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 사업자가 토지를 개발할 때 네네. 지자체가 뭐 용도를 변경하거나 규제를 네. 완화해주면 개발이익의 일정을 공공에 돌려준다, 네, 뭐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사가 2018년부터 한국유리부지 사전협상을 위한 사업협상을 2차례 제안했지만 예.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민간사업자가 이제 2018년도, 2019년도 두 차례 사업계획을 제출했으나 이제 해양개발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다고 부산시가 반려를 했습니다. 당초 이제 2018년도죠. 민간사업자는 주거시설이 80%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20%를 해양공원으로 이제 개발하는 이제 안을 부산시에 제출했지만 부산시는 반려했고요. 또 네. 그 다음 연도에 2019년도에는 주거와 해양관광 개발에 대한 각각 50%씩 이제 새롭게 제안했지만 이 역시 부산시는 반려를 좀
사업들이 있습니다. 부산시가 반려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개발 계획 주거가 너무 많고 해양 관광 부분이 미흡하다고 했기 때문에 좀 반려했고요. 실질적으로 이 부산시 어떤 기본 계획에 보면은 이 부지는 공원 용지로 되어 있지만은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동부산의 발전 전략상 보면 이제 해양 관광으로 관련된 개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 시설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오히려 해양 관광은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는 부산시가 두 차례 좀 반려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주거 시설이 50%일 때도 네. 반려했다는 말씀이시죠? 지난 11월 16일 부산시 의회에서 이 예탄구 유리부지 공공기여 협상안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예. 협상안이 통과됐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협상안은 어떤 내용이었죠? 일단 그 전에 이제 지난 2022년 8월 달에 이제 부산시의회에 올라왔지만 그때 한번 보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 지난 8월에 부산시하고 민간 사업자가 부산시의회에 이제 의견 청취안으로 공공기여를 좀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요. 그 당시에는 당초 2,400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 내 복합문화센터라든가 공원, 갈매길 조성, 그리고 이제 공원 하부의 주차장 시설, 그리고 구역 밖에 어떤 공공시설에 대한 설치 비용들을 좀 포함을 시켰고요. 문제가 되는 거는 그 당시에 이제 8월 달에 제안했을 때 문제가 되었던 거는 추가 공공기여라고 하면서 이제 제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라면은 구역 내 부지에 추가 편입된 부분과 함께 구역 내의 그 개발 구역 내에 서측대로하고 북측대로 그리고 일광로 확장하고 공공보행로 조성 사업들 추가하면서 697억을 추가로 이제 하겠다면서 총 2,400억 원을 제시를 했는데요. 하지만 시의회에서도 그 당시 좀 문제제기를 많이 하였습니다. 일정 정도 이제 구역 내에 있는 도로 건설들은 당연히 민간 사업자가 부담해야 되는데 왜 이것을 공공기여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냐에 대해서 부산시가 시의회가 제기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서 9월 달에 이제 부산시 교통영향평가에서 이 부분을 바로 잡게 됩니다. 즉 이제 시의회가 제기했던 내용들이 공공기여에서 제외되면서 지난 11월 16일 날 시의회에서는 최종적으로 제안했던 2,400억 원에서 600억 원이 빠진 1,800억 원으로 이제 공공기여금이 확정이 됐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그 공공기여에 대한 도로가 포함이 되면서 사실상 과대 포장된 거품이 빠진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한번 또 논란이 될 수 있고 짚어봐야 할 부분은 원래 공공기여금은 이 부산에서의 공공기여 제도에 대한 공공기여금은 토지 가치 상승분의 100%를 공공기여로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초기에 2,400억 원일 때하고 1,800억 원으로 바뀐 것에 대한 이 기준의 근거가 600억 원이나 차이 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조금 한번 더 부산시에 질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도로가 포함됐다가 이번엔 빠진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주거 시설은 몇 %인 거죠? 전체 주거 시설이 지금 48.3%입니다. 아, 결국 48.3%가 됐네요. 예. 부산 시민단체 연대는 이 충분한 검토 없이 협상안이 졸속으로 네. 통과됐다는 비판과 함께 지난 11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예. 있는데요. 어떤 부분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죠? 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 개발 내용들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부산시의 기본 계획하고도 어긋나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제시한 개발 계획을 보게 되면은 전체 부지 면적 대비 주거 비용 비율, 즉 주거용지 아파트가 48.3%가 되고요. 네. 해양문화 관광시설이 18.5%, 문화시설이 7.4%가 등록이 됩니다. 아파트는 이제 지하 3층에서 지상 40층에서 48층 규모로 총 2,000세대가 넘고요. 숙박시설은 38층에서 48층 이게 동의됩니다. 결국은 이 숙박시설하고 아파트하고 숙박시설이 두 개를 합치게 되면은 전체 부지의 80% 이상이 최소 80% 이상이 그 숙박과 주거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숙박시설 역시 아무래도 관광형이 아닌 분양이 되지 않는 레지던스가 들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부지는 해양문화 관광 거점 지역으로 사실상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용도를 변경해서 개발할 경우에는 충분히 그 취지에 맞게끔 부합되게 맞게끔의 해양 관광과 관련되는 개발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아파트가
48.3%, 숙박이 17% 정도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비중들이 이제 그 주거와 숙박 시설로 들어서기 때문에 부산시의 2030 기본 계획에도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경관의 사유화를 통해서 일정 특정인들이 바다의 천혜의 자연 경관지인 바다 경관을 좀 독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또 민간 사업자의 이익 창출의 도구로 전락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에서는 이 사업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되고 중단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관의 사유화라는 말 좀 와닿는 부분인데요. 옛 한국유리 부지가 해운대 옛 한진시와의 부지에 이어서 부산에서는 두 번째로 성사된 공공기업 협상입니다. 네네. 옛 한진 컨테이너 야적장 부지 공공기업 협상 시에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죠?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공공성과 투명성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할 때 모든 측면에서는 우리 주민들과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과정에서 협상이 잘못되고 부산시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내용들이 민간 사업자와 충족하지 못할 시에는 이 협상도 결렬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충분히 어떤 공개되고 그리고 그에 따르는 충분한 공공성이 확보되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한진시와 부지도 마찬가지고 한국유리부지 역시 부산시가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합니다. 기존 대부분 다 아파트 단지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한진시와의 부지는 상업지역이거든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뭐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라든가 다양한 어떤 상업 기능들을 앵커 시설들이 들어옴으로써 그런 부산의 부족한 일자리 창출의 또 하나의 어떠한 지역으로서 충분히 고민해 볼 수도 있을 건데 대부분 아파트 단지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한국유리부지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공공성이 전혀 확보되고 있지 못하는 방향으로 되고 있고 아파트를 허가하는 아파트 허가제로 이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투명성에 대해서도 전혀 제대로 정보가 공개되고 있지 못합니다. 모든 단계마다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민간 사업자와 진행되고 있는 협상 회의 역시 공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민들이 알 수 있을 때는 언제인가하면은 시의회에 그 의견 청취하는 온 다음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의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그게 참가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한 어떤 상세한 내용들을 알 기회도 사실상 많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제도가 갖고 있는 투명성과 공공성이 제대로 전혀 발현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한 좀 그 근본적인 좀 제도 개선들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인 공공성과 투명성이 예. 전혀 확보되지 못했다. 네. 이런 건데 한국유리부지 공공기업 협상 시에는 어땠습니까? 똑같았나요? 전혀 사실 더 안 됐죠. 한진시와 부지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9년도에 두 차례나 그리고 2020년도에도 한 차례 정도 두 차나 세 차례 정도 공청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네. 공청회에서 많은 자료들이 공개가 되기도 하고 주민들과 시민들 그리고 여러 전문가나 시민사회 의견들이 많이 좀 오고 가는 과정이 있었지만은 한국유리부지는 제가 알기로는 공청회를 거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저도 한번 확인을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부산시가 이 공공기업 협상 제도를 소요 기간을 단축시키려고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어떤 뭐 이렇게 절차 부분들을 이렇게 축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이제 이 제도에 대한 투명적인 접근들이 시민들의 접근성들이 더욱더 더 떨어지는 과정으로 좀 이 한국유리부지가 사업들이 좀 진행되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민간 사업자가 개발 계획안, 최종 계획안이라든지 조감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시민사회나 시민들이 빨리 좀 안다라면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다양한 좋은 아이디어들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측면들에서 본다라면 이 투명성이 제대로 공개가 안 됨으로써 어쩌면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아쉽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절차가 좀 축소된 걸로 보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처럼 한진시와의 부지나 한국유리 부지 모두
공공기여에 대한 말들이 많은데 좋은 취지로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제가 많이 제기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뭐 공공기여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제가 앞서 이제 한국유리부지 말씀드렸죠. 애초에 부산시의회에 제출을 했을 때 이제 2,400억 원에는 당연히 민간 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구역 내의 도로도 사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과대 포장된 거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공기여라고 하면서 그렇게 좀 제시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르게는 모호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 시설은 거기 입주하고 있는 입주민들을 위한 편의 시설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이 때로는 공공기여라고 이제 둔갑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 경우는 뭔가라면은 공공기여 선정 자체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공공기여는 토지 가치 상승분, 즉 용도가 바뀜으로써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용도 변경 시에 따르는 토지 가치 상승분의 100%를 공공기여로 하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렇다면 개발 이익에 대한 분양에 따른 개발 이익에 대한 기여는 사실 여기에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좀 일정 정도 다시 한번 검토돼야 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뭔가라면 부산시는 공공기여를 기본으로 현금으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볼 때는 이 가능하면 현금보다가는 현물로 받아서 실질적으로 가치가 이후에 상승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토지를 부산시가 추후에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부산에 필요한 개발 방향으로 개발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현금보다는 토지 현물이 좀 더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진시와이부지나 한국유리부지 모두 준공업 지역인데요. 이런 준공업 지역이 부산에서 또 축소되는 거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사실상은 이 제도에서 우리가 반드시 좀 이렇게 짚고 점검해야 될 부분이 준공업 지역이나 공업 지역이 축소되는 부분에 대한 제가 볼 때 이 공업 지역에 대한 관리 계획을 반드시 좀 같이 세워줘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공업 지역이라고 하고 한다라면은 흔하게 우리가 공장지대를 과거에 생각을 했죠. 지금 좀 다르게 또 접근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일자리에 대한 이런 고민을 우리가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내 주요 거점 지역 내에서의 공업 지역이 축소되는 부분들에 대한 일자리 어떤 제공의 기회가 어쩌면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공업 지역에 대한 관리 계획이 반드시 좀 세워져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청년 유출에 대한 이런 고민들도 있기 때문에 공업 지역에 대한 관리 계획을 부산시가 좀 더 면밀히 세울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부산시는 부산 사하구의 옛 한진중공업 부지와 또 부산 남구의 옛 부산외대 부지에 대한 공공기여 협상을 추진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취지를 잘 살려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보완돼야 할지에 대해서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제 이 제도를 이렇게 취지는 뭐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는 부산시가 갖고 있는 부산의 그 구체적인 계획을 친밀하게 좀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공기여 협상 대상지 선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 여건이라든가 환경들을 충분히 고려한 그러한 어떤 개발 계획들이 좀 나와줘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협상 과정에 반드시 투명하게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라든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야 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기여금 확보도 단순한 어떠한 공공시설에 대한 기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도 좀 마련돼야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투명성과 공개성이 조금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이 제도가 좀 운영이 돼야 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만약에 지금과 같은 아파트 중심의 어떤 이 제도가 운영되는 그러면은 사실 좀 중단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 일정 공간이 일부가 아닌 전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고민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유리부지를 둘러싼 문제점들이 잘 해결돼 공공기여 협상제의 취지를 잘 살린 지역개발이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